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비예요. 오늘은 요즘 캐나다 토론토 완전 발칵 뒤집힌 한국 백반 사태 얘기 가져왔거든요. 루비, 나 진짜 맹세하는데 한국에 있는 일주일 동안 마늘 냄새 진동하는 시뻘건 이상한 음식들은 절대 안 먹을 거야. 차라리 티몰튼 샌드위치만 씹어 먹다 갈래. 이게 지난주에 토론토에서 저를 보러 비행기 타고 날아온 제 중마고우 제시카가 인천공항 입국장 문 열리자마자 대뜸 던진 첫마디였거든요. 이거 거짓말 아니냐고요. 제가 직접 보고도 안 믿겼어요. 한국 땅을 밟기도 전에 냄새만으로 코를 막으며 선제 공격을 날린 거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시카가 저렇게 오버하며 호들갑을 떠는 게 캐나다 사람들의 콧대를 고려했을 때 완전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은 아니에요. 북미 사람들의 뻣뻣하고 자존심 센 태도는 진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심하거든요. 당장 저희 집안 식구들만 봐도 딱 견적이 나오잖아요. 평생 토론토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신 저희 엄마가 진짜 불과 5년 전만 해도 제가 한국 간다고 하면 위장 다 깎아먹는 매운 빨간 음식 좀 제발 그만 먹으라고 랩처럼 잔소리하시던 분이거든요. 토론토 메트로마트에 가면 널린 게 신선한 유기농 샐러드인데 왜 굳이 그 고생이냐고 답답해하셨어요. 근데 작년부터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지시더니 지금은 주말마다 거실 소파에 거의 눕다시피 앉아서 빨간 김치찌개 먹방 영상을 넉놓고 2시간씩 정주행하세요. 며칠 전에는 저한테 영상통화 걸어서 다급하게 한국인들이 찌개에 넣는 빨간 마법의 소스 고추장을 어디서 사는지 알아봐 달라고 세상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평생 오븐에 버터타르트만 굽던 캐나다 토종 엄마가 본인 손으로 고추장 브랜드를 찾으시다니 진짜 빵 터지지 않나요? 시청 공무원이신 무뚝뚝한 저희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주말마다 뒷마당 그릴에 굽는 알버타 소고기 스테이크가 이 세상 최고라고 진심으로 믿으시던 분이 지금은 거실 텔레비전에서 얼큰한 국밥 먹방을 몰래 시청하시는 게 하루의 낙이 되셨어요. 엄마가 부엌에 들어가시면 바로 채널 돌려서 한국 예능 틀어놓으시다가 엄마 나오시면 재빨리 캐나다 하키 중계로 휙 바꾸시면서 두 분이 리모컨 전쟁을 하시거든요. 이런 가족들의 엄청난 변화가 정작 제 단짝인 제시카한테는 단 1%도 안 통했다는 게 진짜 답답한 문제예요. 이 친구가 토론토 시내 홍보 대행사 다니면서 평생 푸틴이랑 몬트리올 베이글만 먹고 자란 엄청 힙스터인 척하는 애거든요. 친구들이랑 카페에 모일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아시아 음식은 다 똑같이 촌스럽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저는 10년 지기 친구지만 이 무식한 헛소리 들을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근데 이게 토론토 젊은 애들 머릿속에 박혀있는 절망적인 한식 인식이기도 해요. 토론토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그나마 먹을 만한 한식당 찾으려면 외곽으로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데 메뉴판 펼쳐보면 다 엄청나게 달짝지근한 불고기 정도가 전부예요. 반찬 들으시면 진짜 너무 어이없어서 뒷목 잡으실 거예요. 김치 한 종지가 끝인데 심지어 그게 유료라니까요. 쥐꼬리만한 김치 한 접시 리필하는데 무조건 4캐나다 달러씩 따로 청구서에 찍히거든요. 우리 돈으로 4,000원이 훌쩍 넘는 깡패 같은 가격이에요. 캐나다였으면 식당에서 냅킨 한 장까지 세금 붙여서 철저하게 청구했을 테니까 팁까지 당당하게 뜯어가는 게 그들 입장에선 당연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선 진짜 너무 분통 터지고 억울하잖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의문 드시지 않으세요? 설마 요즘 세상에 넷플릭스 유행인데 한식을 그렇게 모르냐고요? 이거 생각보다 진짜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예요. 현실은 진짜 상상 초월로 처참하거든요. 제 또 다른 친구 빅토리아가 작년에 토론토 시내에서 무려 25캐나다 달러를 주고 퓨전 비빔밥을 시켰는데 푸석푸석한 안남미 쌀밥 위에 안 익은 생당근이랑 다 식어 빠진 계란 프라이 하나 얹고 달콤한 마요네즈 범벅을 해서 내왔거든요. 토론토 한복판에서 비싼 돈 받고 팔리는 한식 현실이 죄다 이따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시카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냄새 난다고 절대 안 먹겠다고 호들갑을 떨며 선전포고를 날린 게 어느 정도는 불쌍하게 이해가 가기도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평생 토론토에서 본 한식이라고는 짜디짠 정체불명 불고기랑 스리라차 마요 비빔밥이 세상의 전부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날 공항에서 이 친구 캐리어를 낚아차에서 끌고 가면서 속으로 독하게 다짐했어요. 네가 알고 있던 그 끔찍한 가짜 한식의 기억을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뜯어 고쳐주겠다. 비싸고 번지르르한 파인다이닝 식당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골목길에서 매일같이 사먹는 소박한 7, 8천 원짜리 백반 한 상으로 너의 그 알량하고 오만한 콧대를 산산조각 내서 철저하게 무릎 꿇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이에요. 한국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식의 기준 자체를 우주 끝까지 높여버리는 미친 나라예요. 제가 공항에서 제시카의 그 어이없는 선전포고를 듣자마자 캐리어 손잡이를 낚아채고 곧바로 택시기사님께 종로오가로 빨리 가달라고 소리쳤을 때의 일인데요. 솔직히 처음엔 이 친구가 제멋대로 방향을 튼다고 길길이 날뛸 줄 알았거든요.
저희가 택시에서 내려서 도착한 곳은 종로구 한복판에 낡은 간판이 달린 40년 된 허름한 노포 기사식당 백반집이었어요. 밖에서부터 구수한 청국장 냄새랑 고등어 굽는 냄새가 골목을 꽉 채우고 있었거든요. 제시카가 기름때 묻은 미닫이문을 보자마자 헉하고 숨을 들이켜더니 루비 나 진짜 여기서 밥 먹고 장염이라도 걸리면 네가 캐나다 돌아가는 비행기 값이랑 응급실, 병원비 다 내야 해 하면서 자기가 두르고 있던 비싼 실크 스카프로 코를 꽁꽁 틀어막는 거예요. 토론토 다운타운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의 대리석 깔린 고급 브런치 카페에서 15 캐나다 달러짜리 밍밍한 샐러드만 우아하게 썰어 먹던 애한테는 이게 무슨 뒷골목 우범지대 식당처럼 무섭고 불결하게 보였겠죠. 저 그때 진짜 자존심 박상해서 당장 쏘아붙이려다 꾹 참았어요. 네, 그 오만한 캐나다 콧대가 얼마나 가나보자 싶었거든요. 날것 삐걱거리는 의자에 앉은 지 딱 5분 만에 식당 이모님이 커다란 은쟁반에 산처럼 쌓인 반찬 그릇들을 테이블 위로 리듬감 있게 내려놓기 시작하시는데 그 순간 진짜 제시카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매콤달콤한 불향 냄새가 진동하는 제육볶음이랑 겉바속촉 고등어구이를 메인으로 배추김치, 파김치, 깍두기 이렇게 세 종류의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무생채, 멸치볶음, 도톰하고 샛노란 계란말이, 깻잎장아찌까지 무려 12가지 반찬이 상다리가 부러져라 빈틈없이 깔린 거예요. 게다가 식탁 한가운데 까만 뚝배기에서는 구수한 차돌 된장찌개가 미친 듯이 끓어 넘치고 있었거든요. 이 엄청나고 폭력적이기까지 한 밥상이 단돈 9,000원, 캐나다 달러로 9달러도 채 안 되는 상상 초월의 가격이었어요. 제시카가 파란 눈만 끔벅거리더니 저한테 다급하게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더라고요. 루비, 이거 네가 다 따로 돈 내고 코스 요리로 시킨 거야. 나 지금 환전한 돈 없단 말이야. 빨리 주인한테 안 시켰다고 환불해달라고 해. 이러면서 제 소매자락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캐나다 서비스 마트에서 샌드위치 하나 사 먹을 때도 세금 13% 따로 붙고 팁까지 강제로 뜯어가는 팍팍한 나라에서 살다 온 애니까 자기 좁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 은혜로운 상황이 논리적으로 처리가 안 됐던 거죠. 제가 코웃음을 치면서 제시카 이거 다 기본으로 공짜로 나오는 거고 반찬 모자라면 돈 한 푼 안 내고 이모님한테 무한으로 계속 리필해서 먹어도 돼 라고 통역해주니까 이 친구 동공이 진짜 지진 난 것처럼 요동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황당한 건 그 다음 행동이에요. 냄새도 맡기 싫다며 진저리를 치던 애가 샛노란 계란말이를 집어 베어 물더니 젓가락질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친 듯이 빨라진 거예요. 고소한 시금치나물을 푹푹 떠먹고 숟가락으로 그 맵다고 질색하던 새빨간 제육볶음 양념을 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흰쌀밥에 비벼 먹기 시작하는데 입 주위에 고추장 다 묻히고 개걸스럽게 씹으면서 저한테 루비, 이거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렸길래 왜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 거야? 혀가 녹아내려서 뇌까지 행복해지는 것 같아 이러고 앓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비행기에서 선전포고하던 도도한 토론토니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완전 굴복당해서 이성을 잃은 굶주린 짐승 한 마리만 남은 상태였어요. 근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게 따로 있어요. 이 식당 에피소드의 하이라이트는 반찬 리필할 때 터졌거든요. 제시카가 계란말이가 너무 맛있다며 눈치도 안 보고 개눈 감추듯 다 먹어치웠거든요. 근데 카운터 쪽에서 우리를 조용히 보시던 이모님이 빙그레 웃으시더니 우리가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방금 갓 부쳐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툼한 계란말이를 아까보다 더 큰 접시에 고봉처럼 가득 쌓아서 턱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제시카가 두 손으로 다급하게 X자 만들면서 루비 나 진짜 돈 없어 취소해 난리를 치는데 이모님이 제시카 어깨를 툭툭 다정하게 두드리시면서 외국 아가씨가 복스럽게 참 잘 먹네. 모자라면 눈치 보지 말고 팍팍 더 달라고 해. 다 공짜요. 하시면서 시원하게 입가심하라고 노란 요구르트 2개까지 손에 쥐어주시는 거 있죠. 제가 그걸 통역해주니까 제시카가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멍하게 허공만 쳐다보더라고요. 토론토 카페 점원들의 빨리 계산하고 꺼지라는 기계적인 눈빛이나 식당에서 냅킨 하나 달라고 하면 영수증에 팁을 20%나 뜯어가는 삭막한 문화에 찌들어 살던 애잖아요. 돈 한 푼 안 받으면서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퍼주는 대가 없는 호의를 생전 처음 겪어본 거죠. 상상이 가세요? 한참 멍하던 제시카가 눈시울이 시뻘겋게 붉어지더니 펑펑 울먹거리는 거예요. 루비, 나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방금 저 아주머니가 어깨 두드려주는데 평생 캐나다에서 한 번도 못 느껴본 완벽한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어.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낯선 외국인한테 이렇게 따뜻한 거야? 나 캐나다 안 가고 평생 한국에서 백반 먹으면서 살래? 이러면서 진짜 꼬마애처럼 훌쩍훌쩍 우는데 그 순간 저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덩어리가 훅 올라와서 굳어버렸거든요. 냄새난다고 코를 막던 도도한 친구가 단돈 9,000원짜리 밥 한 끼에 오만방자한 콧대가 산산조각 나고 상처받은 영혼까지 치유받으며 우는 모습을 눈앞에서 본 거잖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의문 드시지 않으세요? 설마 식당 한 곳만 인심 좋은 거 아니냐고 억지 부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대박인 건 따로 있어요. 제시카 한 명 무너진 건 가벼운 예고편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지난달에 강남구 신사동 스튜디오에서 화보 촬영을 했을 때의 일인데요. 메인으로 캐스팅된 캐나다 출신 다국적 모델 동료가 있었어요. 밴쿠버 출신으로 평생 유기농 샐러드에 글루텐 프리만 입에 달고 사는 클로이라는 친구랑 알버타주 캘거리에서 와서 매일 소고기 부심 부리는 제임스라는 남자 모델이었거든요. 둘 다 아시아 촬영은 처음이라 아주 콧대가 토론토 CN타워 꼭대기를 뚫고 나갈 기세였어요. 촬영 전에 클로이가 저한테 종이 샐러드 용기 흔들어 대면서 나 한국 음식 무서워서 무설탕 에너지바만 싸왔어. 발효된 거 절대 못 먹고 심각한 알레르기 있는 거 알지? 여기서 일주일 어떻게 버텨? 징징거리는데 속으로 비웃고 네가 언제까지 그 소리 하나 보자. 벼르고 있었죠. 마침 점심시간이 됐는데 한국 스태프 PD님이 근처 백반집에서 배달시켜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배달 기사님이 묵직한 보온백을 들고 들어오시는데 플라스틱 용기 뚜껑을 열자마자 1인당 12,000원짜리 백반 한 상이 스튜디오를 꽉 채웠어요. 갓 지은 쌀밥이랑 매콤한 제육볶음, 진한 미역국이 쏟아져 나오는데 진짜 믿어지세요? 밴쿠버 한복판에서 점심 한 끼에 팁 포함 30 캐나다 달러씩 내고 풀떼기나 썰어 먹던 애들이 그 반찬 가지수를 보고는 파란 눈을 비비며 입을 못 다물더라고요. 진짜 대박인 건 글루텐 못 먹는다며 유난 떨던 클로이가 깻잎 장아찌를 뜯어 먹더니 동공지진을 일으키며 털썩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루비, 이 초록색 나무잎 정체가 뭐야? 로키 산맥 맑은 공기와 태평양 바다의 깊은 맛이 동시에 폭죽처럼 터지고 있어. 이건 완벽한 예술 작품이야. 혼자 다큐멘터리를 찍더라고요. 밴쿠버 돌아가면 깻잎으로 향수 만들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흰밥에 제육볶음이랑 김치까지 탑처럼 쌓아 올려서 입이 미어 터져라. 밀어 넣는 거 있죠. 글루텐 프리 외치던 애가 김치, 국물 묻은 반찬 용기 바닥까지 혀로 싹싹 핥아 먹는데 배 아프게 웃겨서 뒹굴 뻔했어요. 캘거리 소고기 부심으로 똘똘 뭉쳤던 제임스는 또 어땠는지 상상이 가세요. 한국 PD님한테 다가가더니 통역 앱 켜서 세상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Excuse me, 이 붉은색 돼지고기 요리 레시피 좀 적어주실 수 있을까요? 캘거리 최고급 레스토랑 스테이크보다 20배는 환상적이고 감동적인 맛이에요. 두 손 모아 싹싹 비는데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바비큐 그릴에 고기 굽는 자부심으로 살던 남자가 강남 골목 제육볶음 비법 훔쳐가겠다고 굽싱거리는 상황이라니요. 이걸 보고 저는 진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캐나다에서는 돈을 쏟아부어도 절대 못 느끼는 압도적인 맛과 다정한 전기잖아요. 한국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단돈 10,000원으로 외국인의 헛된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위대한 나라예요. 근데 말이죠.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지금 캐나다 전역에서 어마어마한 K 백반 열풍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아치고 있거든요. 한번 상상이 가세요? 기사식당에서 제육볶음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감동했던 제시카가 일주일 뒤에 토론토로 돌아가서 무슨 대형 사고를 쳤는지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친구가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로 다운타운 홍보 대행사 사무실로 출근하더니 팀 전체 회의 시간에 뻔한 샌드위치 가게 브런치 예약된 걸 일방적으로 다 취소해버리고 자기가 한턱 쏘겠다며 팀원 15명을 끌고 노스욕 구석에 있는 한국식 백반집으로 우르르 몰고 간 거예요. 평소에 샐러드만 새처럼 깨작거리던 그 콧대 높은 힙스터 직장 동료들이 처음엔 시뻘건 양념 보고 흠칫 놀라더니 도톰한 계란말이랑 깻잎 장아찌 맛을 한번 딱 보고는 어떻게 됐는지 믿어지세요. 넥타이 다 풀어 헤치고 공깃밥을 1인당 2그릇씩 바닥까지 싹싹 비벼 먹으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대요. 까다로운 영국계 백인 회사 대표님은 뚝배기에 담긴 김치찌개 바닥을 박박 긁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시더니 당장 내일부터 우리 대행사 점심 회식은 무조건 코리안 백반으로 영원히 통일하라고 아예 사내법으로 못을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순간의 반짝 유행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대박인 건 따로 있어요. 아까 강남 화보 촬영장에서 깻잎 장아찌 맛에 쓰러졌던 밴쿠버 비건 모델 클로이 이야기 다들 기억하시죠? 이 친구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로 돌아가서 엄청난 짓을 대범하게 벌였거든요. 밴쿠버가 북미에서도 유기농 식단 이런 걸로 엄청나게 콧대 높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피곤한 동네잖아요. 클로이가 자기 SNS 계정에 밴쿠버 유명 샐러드 가게에서 파는 비싼 샐러드 사진을 올리더니 코리안 백반의 그 위대한 무생채와 시금치나물이 미치도록 그립다. 북미의 이 영혼 없고 퍽퍽한 채소 요리들은 다 쓰레기다. 이렇게 겁도 없이 폭탄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게다가 클로이가 직접 밴쿠버 한인마트에서 깻잎이랑 참기름을 박스째로 쓸어 담아 사다가 웰빙 모델 친구들 20명을 다 자기 집 거실로 불러 모아서 코리안 나물 파티를 열었는데 그 오만방자한 금발 모델들이 참기름 냄새에 완전히 정신을 잃고 양푼에 밥을 푹푹 비벼 먹으면서 그 파티 영상이 SNS에서 조회수 200만 회를 가뿐히 넘겨버렸대요. 지금 밴쿠버 탑 모델들 사이에서는 종이 용기에 샐러드 들고 다니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촌스러운 짓이고 락앤락통에 나물 반찬 꽉꽉 눌러 싸서 다니는 게 최고의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저희 가족 거실 상황도 지금 완전히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통제 불능 상태거든요. 평생 오븐 요리만 고집하시던 깐깐한 친정엄마가 지난 주말에 다급하게 영상통화 거시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루비 넌 다음 달에 토론토 올 때 메이플 시럽 같은 거 사오지 말고 진공 포장된 도라지 무침 무조건 챙겨와. 그리고 그 기사식당 이모님한테 샛노란 계란말이 비법 좀 자세히 물어봐줘. 이러시는데 평생 얌전하게 베이킹만 하시던 분이 무거운 프라이팬 들고 코리안 반찬 마스터하겠다고 땀 흘리며 난리치시는 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텔레비전 채널 주도권 뺏기고 삐쳐 계시던 아빠는 한술 더 뜨셨어요. 알버타주 프라임 소고기 아니면 취급도 안 하시던 무뚝뚝한 시청 공무원 아빠가 엄마 몰래 토론토 노스욕 반찬 가게를 진짜 탈탈 털어오셨대요. 짭짤한 소고기 장조림이랑 진미채볶음을 플라스틱 통째로 식탁에 쫙 깔아놓으시고는 즉석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따끈하게 데워서 손가락까지 쪽쪽 빨며 허겁지겁 드시는 사진을 여동생이 몰래 찍어 보냈거든요. 저희 가족 거실 식탁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인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기사식당인지 구분이 안 갈 지경이에요. 제 친구 제시카부터 패션계 모델들, 그리고 구제불능 캐나다 자부심으로 똘똘 뭉쳤던 저희 부모님까지 한국 백반 하나에 완벽하게 굴복당한 걸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캐나다에서는 돈을 산처럼 쏟아부어도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이 압도적인 맛의 깊이와 섬세한 정,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감동이 똘똘 뭉친 곳이 바로 한국이잖아요. 한국은 배고픈 외국인의 굶주린 배만 얄팍하게 채워주는 요리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평생 당연하다고 굳게 믿어왔던 오만하고 뻣뻣한 미식 세계관을 통째로 뜯어고쳐서 새로운 인생과 영혼의 안식처를 선물해주는 완벽하고 기적 같은 나라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뵐게요.